안녕하십니까. 88경수 기사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기사는 엄청나게 멀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홍은전님의 기사입니다. 작가이기도 하고 인권 기록 활동가이기도 하신 홍은전님의 엄청나게 멀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이라는 기사입니다. 2019년 6월 11일 화요일자 기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환규, 사람 이름입니다. 환규를 처음 만난 것은 4년 전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였다. 피레네 산맥의 중턱에서 탈진하기 직전의 그에게 물을 나눠준 인연으로 우리는 40일 동안 함께 걷게 되었다. 그는 충남 서산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20살 청년이었는데 대규모 공장의 노후화된 설비를 점검하고 교체하는 것이 그의 일이라고 했다. 그에게서는 부모의 도움 없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단단한 자부심이 흘렀다. 20년 전의 나로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삶에 나는 경외감을 느꼈고 그런 친구를 만났다는 사실이 기뻐서 여행 오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 얼마 전 환규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두 번째 산티아고 순례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고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가 그라뇰이라는 마을에 머무를 때였다. 숙소엔 낡은 피아노가 한 대 있었다. 음악을 사랑하는 그는 취미로 즐길 만한 곡을 몇 개 알고 있었으므로 그날 하루는 걷지 않고 피아노를 치며 쉬기로 했다. 조율이 되지 않아 둔탁한 소리였지만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그에겐 꿀같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한 순례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어제 만난 순례자가 그라뇰에서 어떤 한국 남자가 피아노 치는 걸 들었는데 그날의 연주가 살면서 들은 제일 아름다운 음악이었대. 그것은 물론 환규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고 환규는 자신의 연주가 누군가를 감동시켰다는 사실에 몹시 감동했다. 누나, 저 꿈이 생겼어요. 그날의 감동이 되살아난 듯 한껏 들뜬 목소리로 그가 말했을 때 나는 조금 긴장하고 말았다.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다짐하기에 24살은 미안하지만 좀 많은 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피아노를 고치는 사람이 되려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에 나는 당황했다. 그 피아노 조율이 안 돼 있었거든요. 조율 안 된 피아노가 그 정도면 조율이 잘 된 피아노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겠어요.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라 피아노를 고치는 일이라니.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세계였다. 나는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여 목을대에 힘을 꽉 주고 냉면을 오물거렸다. 머릿속이 아득해지면서 동시에 환해졌던 그 순간에 대해 종종 생각했다. 반으로 접혀있던 어떤 세계가 확 펼쳐진 듯한 느낌이었는데 나는 그것이 말로만 듣던 진짜 노동자의 세계인가 했고 그러면 언제나 함께 드는 생각은 이런 것이었다. 어째서 그 세계를 마흔이 되어서야 접했고 그 만남은 어째서 이곳이 아니라 저 먼 곳 스페인에서였을까? 나에게 그 세계는 왜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걸까? 우리 집 한켠에도 피아노가 있었지만 피아노를 만들거나 고치는 사람들의 세계에 대해선 들어본 적이 없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TV나 냉장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세계는 엄청나게 멀고 믿을 수 없이 가까웠다. 죄송합니다. 그 세계를 알고 싶어서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의 나 조선소 노동자라는 책을 읽었다. 2017년 거제 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 현장에서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트라우마를 아는 노동자들의 구수를 기록한 것이다. 배를 만드는 사람들의 인생과 노동, 상처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나에게는 이 문명이 어떻게 지탱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렸다. 하청의 하청인 노동자들이 마감기한에 쪼여 안전장치도 없이 높은 곳에 올라가고 화학물질 가득한 좁은 공간 속으로 몸을 구겨 들어갈 때 그들을 버티게 하는 것은 배에 대한 애정도
회사에 대한 애정도 아니었다. 오직 개같이 번 돈으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한다는 자부심뿐이었는데 사고 후 산재를 신청하자 공짜로 나랏돈 바라는 기생충 취급을 받으며 그마저도 짓밟히고 말았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이 구조의 비열함에 한숨을 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해지고 말았다. 이 문명의 성과물은 취하면서 어째서 이 문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산물에는 이토록 무지할 수 있었을까? 나에게 그 사실을 깨우쳐준 진짜 노동자는 이렇게 말한 뒤 돌아갔다. 용접은 이제 안 하려고요. 그 일은 몸과 시간을 갈아서 돈으로 바꾸는 일이에요. 세상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내가 세상에 대해 읽고 쓴다는 일이 말할 수 없이 부당하게 느껴진다. 부끄러움을 견디면서 쓴다. 예. 엄청나게 멀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홍은전 인권 기록 활동가이면서 작가인 홍은전님의 글이었습니다. 예, 피아노를 치고 24살의 나이에 피아니스트에 도전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었는데 그 청년이 피아노를 고치는 사람, 조율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것. 용접이라는 일을 해봤기 때문에 노동, 손과 자기 몸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능한 그 사고였을 수도 있죠. 그냥 인생을 피상적으로 그냥 아름답게만 봤다고 한다면 물론 피아니스트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상 들을 수 있었던 꿈 이야기였는데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또 도출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 신용복 선생이 그의 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도화지에 종이 위에 집을 그리는데 우리는 집을 그릴 때 제일 먼저 지붕을 먼저 그리죠. 그리고 나서 밑에 아랫부분을 그리고 창문을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데 보통은 대부분이 집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목수나 또는 어떠한 집을 만드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거나 또는 설계를 해본 사람은 집이라고 하는 것을 겉에서 바라보는 내가 저기서 살고 있구나.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대상으로서의 집을 보는 사람의 눈과 노동자, 그 집을 직접 지어본 사람의 그림을 집이라는 것을 그리는 순서가 달랐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먼저 집의 밑바탕이 되어지는 아래부터 기초부터 그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모든 사물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죠. 기초를 파고 그 기초에 기둥을 박고 그 기둥 위에 마지막에 지붕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게 우리의 사물의 기본적인 이치죠. 근데 그것을 자기의 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아간 사람은 그것이 익숙한 거죠. 하지만 그런 어떤 구체적인 것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집을 그릴 때 그냥 지붕부터 그리는 거죠. 지붕부터 어떻게 집이 지어질 수 있겠어요. 이 친구도 피아노라고 하는 것을 접하고 피아노를 연주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감동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피아노가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조율이 됐을 때 더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조율이라는 과정,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고가 습관적으로 되어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동으로부터 멀어지고 육체의 몸을 쓰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엘리트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진다면 결국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사람이 땅을 밟고 있다라는 것, 구체적인 물체와 물질과
또 여러 가지 문명 속에서 인간이 생존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건 아닌지. 예. 이 마지막 구절에 이 구절이 있잖아요. 용접은 이제 안 하려고요. 그 일은 몸과 시간을 갈아서 돈으로 바꾸는 일이에요. 예. 몸과 시간을 갈아야만이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들. 이제는 그 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 청년 노동자의 마음. 좀 용접을 통해서도 용접 노동자로 살아도 몸과 시간을 굳이 갈지 않아서도 충분히 기본적인 삶을 살고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지만 그런 사회가 아직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 이야기로 남겨둘 게 아니라 이제는 노동자들이 자기의 꿈과 자기의 삶을 자기가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그 노동의 과정을 통하여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 가는 것. 이게 좀 필요한 건 아닌가. 우리 주변에 많은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물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참여해보고 때로는 그것을 잘 관찰해보는 것. 우리가 조금 도의시했던 것들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참여하는 수없이 많은 노동의 손길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멀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홍은전 님의 글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